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5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50명 노인위원회 출범 4만 2천여 명 실버인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인위원회 50명을 구성했다. 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노인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노인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인문학 강해, 광명시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위원회 역할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시는 지난 3월 노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노인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인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노인 기본소득 논의, 노인복지사업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노인의 교육권익 보호 일자리 여가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명시 노인위원회가 4만 2천여 명 노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현안을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노인위원회에서 광명시에 좋은 노인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가르침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처럼 후배들이 잘 배우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확대, 화성공동화장시설 건립 추진, 경로당 활성화 사업, 무료 경로식당 지원, 시립노인요양센터 확충,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설치, 4세대 효행장려금 지급,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어르신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명 사동 새마을협의회 분여회, 따뜻한 겨울나기 온정나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 광명시 광명사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민천기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회장 정한진, 분여회, 회장 윤경희, 주관으로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광명사동 패션문화의 거리 B주차장에서 2024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열었다. 김장 담가주기 행사는 매년 김장철이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공영주차장 수익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 남녀협의회의 대표적인 나눔 봉사활동이다. 새마을 회원을 비롯한 관내 10개 단체원, 동직원 등 40여 명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 배추 650포기를 다듬어 씻고 절이고 갖은 양념을 직접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 저소득가정 150가구와 경로당 3개소에 전달했다. 행사를 주관한 윤경희 새마을 분여회장은 여러가지 양념이 어우러져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어제와 오늘 한마음으로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여러 봉사자분께 감사드린다며 봉사자 모두의 정성이 담긴 김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이웃들에게 잠시나마 작은 기쁨을 선사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건강한 반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민천기 광명사동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수고하신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을 비롯하여 여러 단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해주신 사랑을 잘 전달하여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고 온기가 넘쳐나는 광명사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센터, 류옵티컬 취약계층 시력교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이하남부센터 는 지난 17일 취약계층 시력교정을 위한 재능 물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류옵티컬, 대표 류인술에서는 정기후원, 재능기부로 시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경을 제작 지원하고 남부센터에서는 노안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세대, 시력교정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위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류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꾸준한 후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오포읍 능평 1위 방음벽 준공으로 주민 수건사업 해결. 광주시가 교통소음으로 고통받던 오포읍 능평 1위 주민들의 수건사업을 해결했다. 시는 오포읍 능평리 236의 3번지 1원 방음벽 설치 사업을 준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방음벽은 능평리 236의 3번지 1원부터 265에서 14 1원까지 을지 높이 5m, 길이 275m로 설치됐다. 방음벽이 설치된 지역은 지난 2019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국지도 57호선 변의 교통소음으로 인해 수면 방해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사업비 9억여 원 전액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도비으로 확보, 지난 4월 착공해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방음벽 설치로 인해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태전동 태전지구 1원에도 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3,700만 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방음벽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동헌 시장은 교통소음 민원 발생 지역 51개 지점 소음 측정 용역 완료 후 초과 지역 등에 대해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교통소음 해소 방안으로 저소음 포장,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등 지역 여건과 수해도 등을 감안해 교통소음 저감 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 사무실 환경개선 지원.
광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시장실에서 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 사무실 환경개선지원 사업비 9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무실 환경개선지원 사업비 기탁은 노후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를 위해 광주시도시관리공사와 한솔이NC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지원한 것으로 기탁식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유승하 도시관리공사 사장, 서돈 한솔이NC 대표, 서영준 지체장애인 회장 및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는 그동안 경안동에 소재한 조립식 판넬로 지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았으나 노후로 인한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시관리공사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던 소외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소외된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 총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평소 지역사회 환원의 뜻을 가지고 있던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산업용 특수바닥 포장재 전문기업인 한솔이NC의 서돈 대표는 400만 원을 기탁했다. 지체장애인협회 서영준 광주시지 회장은 온정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헌 시장은 관내 취약계층인 장애인단체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주신 광주시도시관리공사와 한솔이NC 서돈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주관하고 광주시가 주최하는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이 광남동, 중대물빛공원 그리고 경안근린공원에 조성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장소 선정을 시작으로 작가팀을 공모해 현재 본격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작업이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있으며 삭막했던 광남동 벽면이 밝은 미래와 희망을 담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하송 광남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아름다운 광남동 벽화 거리를 걸으며 주민들이 힐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중점관리시설 합동점검 실시. 광주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단계 시 강화된 주요 방역지침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카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 영업만 가능 식당, 음식점, 은 21시부터 이 길 5시까지 포장 배달 영업만 가능 등이며 점검 시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카페의 기준을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 전문점 및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커피, 음료,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 24일 이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2020년 평생교육 활성화 유공 표창 수여식. 광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광주시 평생교육 활성화 유공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0년 한 해 동안 광주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공적을 보인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한 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수여식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소병훈 임종성 국회의원, 이미력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우수 학습자 3명, 우수 강사 3명,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6개소이다. 우수 학습자는 김덕순, 김하순, 이용 우수 강사 강경미, 김덕순, 박진수 우수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예스스터디, 서울장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퇴촌별곡, 한국멘토링협동조합, 4. 경기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광주시지부, 4.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광주시지회 등이 수상했다. 신 시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이 지속되기 어려웠지만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평생교육이 지속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시가 평생교육 참여기회, 시민의식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평생학습 도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